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은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제 첫 출연이시죠, 맞죠? 그러네요. 네, 맞네요. 또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덕담 한마디, 또 인사 한마디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흔해 빠진 단어.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도약 많이 하시고. 저도 올해 꺾였습니다. 30대가 이제 드디어 꺾였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뭐 한참 동생일 수도 있고 한참 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나름 특별한 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좀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또 많이 그러니까. 받도록 하겠고 또 이제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뭐 당연히 뭐 이정우 선수 얘기 또 준비를 해놨고, 또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건 선수 WBC 대표팀,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 통렬한 이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도 이게 뭐 정상 비정상을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게 올바른 이 반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목소리를 만들고자 하는, 또 이제 논란을 만들고자 하는 이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혹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또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히려 KBO 출신 주건 선수 잘하라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몰지각한 팬들이 또 있는 것 같다. 실베스타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주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국인이시고, 그러시죠.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중국 동포시고, 그러시죠. 이러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때 이제 귀화를 선택을 해서 초중고를 다 우리나라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천재의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오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에드먼 선수 뭐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한국계 메이저리거고, 어머니가 또 이제 한국인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들네임도 현수 또 이렇게 또 이 넣어놔가지고 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서 또 뛰겠다. 사실 때 WBC 대표팀에 그동안 뭐 많은 선수들, 뭐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타이슨 로스라든지 아니면 조로스 뭐 이런 선수들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요번 대표팀 2023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또 이렇게 한국계 메이저리거를 또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WBC가 흥행을 위해서 이 국적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대로 국적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가면 미국이 무조건 우승합니다. 물론 이전 대회에서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미국 국적을 이제 이중 국적으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유연하게 가져가고 또 부모님의 출생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국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건 아직까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냉정하게 피파는 뭐 국적 이런 거 선택이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렇죠. WBC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보기에 자리 잡은 대회도 아니라고 보고 또 야구라는 특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국적을 유연하게 가서 뭐 에드먼 선수나 진짜 이런 선수도 뭐 스나이더 선수나 이런 선수도 와서 우리나라 대표팀 뛰고 또 다음에 잘 돼서 미국에서 대표팀에서 원하면 미국 대표팀으로 갈 때면 그때 또 그 선수 선택에 맡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소혜님께서 할배까지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뭐 조부모의 뭐 이런 출생지까지도 뭐 포함을 해준다.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제 부모까지로 이게 바뀌긴 했습니다. 부모까지 출생지거나 혹은 이제 시민권이 있거나 하면 이제 그 나라 이제 국적을 또 선택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대회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주건 선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례로 그 스티븐 콴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리블랜드에서 뛰는 이 외야수 스티븐 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할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이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게 또 여건상으로 이게 나오지가 않는 문제라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본 대표팀 출전이 불발이 됐다. 하지만 이제 라스누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일본인이어가지고 또 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약간 좀 복잡한 이 규정들이 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구 이 국가대표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죠. 훨씬 더 국적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야옹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미의 계절님도 또 오셨고요. 에드먼은 논란이 안 되고 주건은 논란이 된다. 기아 우승 가자. 요거 얘기도 저희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정우 선수의 연봉과 관련해서 또 얘기들도 있고, 또 WBC 예상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혜성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WBC 무조건 미국 가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 WBC 출장을 갈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본 대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우리가 일단 일본을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그쵸. 일본 도쿄돔에서 도쿄돔에서 도쿄돔 네. 저 한번 가봤어요. 아, 하지만 플로리다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야 제가 여러분 미국물 먹으러 갑니다. 회사 돈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돈으로 미국물 좀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세기 얘기가 들어와서 오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오. 그 다음에 A 비자를 받아서 취재진도 그 전세기에 뭐 탑승을 할 수도 있다 말다 이런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 배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그렇죠.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팀. 기자님을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 나를 위해서 오로지 진짜. 애국심 물론 애국심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야. 플로리다 좀 가봅시다. 그러게요. 예. 지금 보니까 영어 됩니까? 스웨님이 좀 Sure, why not? Sure, 스웨인, why not? Sure. Of course. Yes.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4강을 가야지만 그쵸. 이제 미국 론디포 파크, 이 플로리다 론디포 파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그러면 1라운드 통과, 2라운드까지 또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긴 또 합니다. 대표팀 목표이기도 하고 음. 4강까지는 가야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까지 좀 WBC 좀 안 좋은 성적이 좀 최근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좀 좋지 그런 걸 못했죠. 씻어내려면 4강까지는 좀 가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 A조가 있고 또 B조가 있고 저희가 2라운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2라운드에서는 이제 A조까지 또 만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이제 보니까 뭐 B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체코 뭐 이러다 보니까 할만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호주도 맞아요. 있고 네네. 할만한데 이제 A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만, 네덜란드, 쿠바, 뭐 이탈리아 뭐 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라운드도 뚫어낼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미국 가서 이제 4강에서 뭐 미국을 만나든 뭐 도미니카를 만나든 베네수엘라를 만나든 다른 나라를 또 이 만나더라도 미국까지는 그래도 좀 가봐야 되지 그죠. 않나. 네. 대표팀의 목표도 일단은 또 4강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라운드 때 누구랑 붙죠? 기어순 가자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대만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쿠바라든지 쿠바까지도 뭐 요 세 팀 중에 한 2팀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저는 저런 단어 마구 쓰다가 레스토랑에서 바가지 썼다고 연미지님께서 쉬어 이거 드릴까요? 뭐 땡큐. 예.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진님. 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정우 선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우 선수 이 미국에 가기 전 KBO 리그 연봉 역사의 새로운 기록부터 세울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이정우 선수의 연봉 변화 저희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1년차에 뭐 3천만 원 받았죠.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까지 연차 역대 최고 연봉 기록을 항상 써왔던 이정우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년차 이제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 시즌 성적 뭐 다들 아시다시피 2년 연속 타격왕과 함께 타격 5관왕 정규 시즌 MVP까지 차지를 했고 팀도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그 지분 정말 뭐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예상 연봉을 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연봉 이 장은상 기자님 생각하시기엔 어느 정도로 또 생각하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요. 뭐 10억 원 일단 무조건 넘는 거고 음. 이제 문제는 이제 물론 박병호 선수가 연봉 계약했을 때가 15억이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2018년에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10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FA나 단연 계약이 아닌 선수가 순수 1년 계약을 통해 10억을 받은 선수 이제 지난해 미국 생활 정리하고 이제 국내로 돌아온 수윤 선수 27억이 또 이제 최고 기록이고요. 2018년 미국에서 다시 키움으로 복귀했을 때 박병호 선수가 받았었던 게 또 15억인데 이정우 선수가 과연 얼마를 받게 될 것이냐 그쵸.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뭐 10억 돌파는 거의 뭐 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랬을 때 7년차 역대 최고 연봉도 일단은 뭐 이미 경신했죠. 저기 뭐야 김하성 선수의 그 5억 5천만 원이 7년차 최고 연봉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가뿐하게 뛰어넘었고 여기서 깎일 일은 없거든요. 깎일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무조건 경신하는 거고 또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왜 10억을 넘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느냐. 이정우 선수가 오늘 미국으로 나갑니다. 다
다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아. 네, 이미 다 마무리를 했고 거의 뭐 땅땅땅 도장을 찍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10억은 무조건 넘을 것이고 그 뒤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충 봤을 때 지금 이제 흘러가는 나그네님 11억에서 12억 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키움히어로즈가 이 뭐 재정 상황이 뭐 그렇게 여의치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스타 플레이어 혹은 그렇죠. 이제 간판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연봉 계약 섭섭지 않게 줬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구단에서 사실 관심거리였거든요. 여기는 뭐 안배의 개념이 전혀 없는 구단이기 때문에 네, 바로 시원하게 쏩니다. 네. 맞습니다. 키움이 FA는 안 잡아도 연봉은 나름 올릴 사람들은 팍 올려주는 것 같다. 오늘님께서도 또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정우 선수도 있을 거지만 또 이제 같이 팀 동료인 안호진 선수의 연봉 계약도 좀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키움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선수들의 연봉 계약이 그렇죠.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올 시즌에 또 1억 5천을 받았어요. 음.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안호진 선수 올 시즌에 골드글러브 투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면서 이 국내 토종 선수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정말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어느 정도 또 예상하십니까? 여기도 뭐 금액은 뭐 인상률은 뭐 2배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결국엔 뭐 앞자리가 얼마냐 차이 싸움인 것 같은데 네네. 2배라면 뭐 3억은 가뿐하게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억은 예, 일단은 뭐 예. 200% 인상, 3억은 뭐 가뿐히 넘을 것 같고 2배 인상은 되겠죠. 야옹이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좀 보이십니까? 야, 그래도 3억대 중반 후반까진 가지 않을까. 3억 예. 중후반. 4억은 조금 앞자리가 왜냐면 3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2, 조금 3, 4니까. 그거는 조금 키우면서도 아마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협상 분위기나 뭐 이런 걸 봐선 그래도 3억은 무조건 넘는 거고 3억과 4억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그렇습니다. 3억 5천 뭐 요 정도 이상 그죠. 뭐 이제 네.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 지금 이정우 선수를 제외했을 때 이제 구단의 연봉 협상 과정 분위기 결과 뭐 어느 정도로 또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뜨겁죠. 뭐 지금 일단 내일까지가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연봉 중재 신청 마감 기한인데 음. 그때까지도 이제 요번 주가 아마 연봉 구단들 발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월요일인데 지금 아침에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일단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단은 없다고 봐야죠. 이런 아. 경우에는. 네, 원래는 뭐 지난주에 이제 신무 시작하고 나서 이런 게 좀 착착착착 다 돼야 되는데 네.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다. 조금 협상 온도가 그렇게 뭐 따뜻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모든 구단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제 FA 계약도 어느 정도 또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6명의 선수가 아직 네. 시장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번 FA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자본 투자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원래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욕심이 날 것도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FA에서 받는 금액 선수를 보면은 자기도 좀 약간 연봉 인상 고가가 확실한 선수들은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구단 입장에서는 FA 선수들에 의해서 또 셀러리 캡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네요. 연봉 인상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좀 줄다리기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지까지는 조금 냉혈한 뭐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거 아닌가. 하긴 이 셀러리 캡 문제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FA 선수들을 대형 FA를 영입을 해오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파이가 사실은 그럼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 협상을 하는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파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또 주장을 하느냐, 얼마만큼을 가져갈 수 있느냐도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그럼요.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좀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거의 다 마무리한 구단도 많고요.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성적이 좀 안 났던 구단들은 아무래도 좀 빠르죠. 빠르게. 이런 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성적이 난 구단들이죠. 음. 네. 그런 구단들에서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조금 안 되는 선수가 그렇게 단자리 쓰거든요. 네. 네, 뭐 막 10명 이상은 아니고 그 단자리 선수들이랑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그렇습니다. 뭐 경우에. SSG라든지 네. 아니면 뭐 키움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LG라든지 이렇게 네.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잘하는 선수들도 주장할 거리들이 또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이제 협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봉 조정 신청 사례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또 관건입니다. 중재 신청 기간은 1월 10일 오후 6시까지니까 내일 6시까지거든요. 과연 올해는 또 이렇게 조정 신청 사례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좀 이게 한 차례 나왔다가 네. 최근에 그 비교적 최근에 한번 나왔다가 또 작년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속된 말로 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분위기긴 해요. 근데 여러모로 샐러리 캡 핑계도 좀 이제 구단에서 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요? 그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저희 주제 두 번째에서 다룬 이제 주건 선수가 또 이제 연봉 조정 신청을 해서 또 성공적으로 또 승리를 거둔 사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류지연 전 감독 이후로 이제 첫 번째 있는 그런 사례였는데 올해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것이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웬만하면 그 자기의 고가를 굉장히 고가가 너무 분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도장 안 찍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요 며칠 사이에 드라마틱한 타협이 이뤄지긴 어렵지 않을까 약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난항을 겪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뭐 구단별로 좀 어떻게 좀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삼성은 제가 담당 구단이 아니라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 구단 같은 경우에 뭐 두산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은 거의 정말 다 뭐 정말 몇 명 안 남은 수준도 아니고 거의 한두 명 남은 걸로만 알고 있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걸리고. 지금의 성적이. 그다음에 기아나 뭐 요 정도 5위 밑에 팀으로는 그래도 거의 뭐 유난하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4강, 5강을 간 팀들이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LG가 또 머리 아플 듯 싶네요. 흘러가는 나그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또 돋보이는 한 시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LG도 또 샐러리 캡의 그 영향을 안 받는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얼만큼을 또 선수들에게 연봉 협상을 통해서 줘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샐러리 캡 때문에 FA도 사실상 두 선수를 놓친 거거든요. 팀 선수를. 그런 거를 뭐 신경 쓴다는 건 또 그룹에서 내려오는 또 오다가 나름 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연봉 협상도 많이 좀 이성적으로는 아니겠죠. 어쨌든 짜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 계산기를 좀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샐러리 캡 때문에 뭐 깎으려고 구단들이 하겠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이 샐러리 캡의 도입이 어쨌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FA 영입에 있어서도 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그런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샐러리 캡 때문에 FA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FA 금액은 여전히 또 많이 투여를 하면서 데려왔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FA 선수들이 가져가는 파이 그러면 남은 거는 연봉 협상 때 확실히 구단들이 조금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슬슬 몇 개 구단들이 발표하면서 점차 이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뭐 스프링 캠프라든지 이제 또 떠나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그게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정우 선수도 차 좋아하던데 기자님이 아시는 이정우 선수 M 어느 정도 급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뭐 아세요? 어떻게 되세요? 뭐 피사. 여기 써 있네. 뭐 무슨 의미냐면 아시네요. 유퀴즈에도 나와서 뭐 얘기한 거기. 그 나온 걸 모르면 대충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피사의 C. 여러분 다 아시죠?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가 여기에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또 얘기를 하셨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톨미님 또 어서 오시고요. 지금 뭐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시즌 중에 월급을 받으니 또 그것보다 더 되겠죠 하셔도 시즌 중에 월급 받는 게 이게 월급이 10개월 10개월로 이게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12개월 다 받는 게 아니고. 12월하고 1월엔 나오지 않죠, 월급이. 비활동 기간엔 나오지 않고 12개월 중에 10개월까지만 돈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나누기 10으로 해서 주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은 김동엽, 김원곤 선수 올해도 1억 넘으면 좀 이규성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이 연봉이 인상이 되는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삭감이 되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 방어를 해내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오르는 선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거고 사실 진짜 괴로운 고민은 깎을 선수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삭감이 예상이 되는 선수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유성 씨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뭐 김유성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스캠은 어떤 위치에서 진행을 할까요? 봄날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화해하고 합의하고 뭐 이제 원만하게 또 이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조금 학폭 관련된 선수들의 상황은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 법적으로도 굉장히 그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어느 1심 뭐 과정이 하나 끝나더라도 또 다른 뭐 어떤 새로운 이슈거리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이슈거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 그냥 쉽지 않고 김유성 선수 상황 같은 경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마 원활하지만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뭐 웬만하면 호주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네네. 상황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피해자 측을 고소한 거는 이제 본인은 몰랐고 또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따로 진행을 하신 걸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방송에 뭐 그것과는 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 김유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를 조금 진화할 만한 기회가 저는 훨씬 더 많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안호진 선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4명의 피해자 중에 이제 3명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김유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명 전까지는 이제 그런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제 두산 베어스에 지명이 되니까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라고 이제 나오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부산 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고 또 나머지 9개 구단 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은 게 아니 그동안은 뭐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그렇게 같아요. 되긴 하죠, 솔직히. 네. 그래서 조금은 이 프로에서 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옛날부터 조금 이런 맞아요. 제스처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런 진정성을 의심받을 일도 사실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이 테나솔까님 한현희 선수 결혼식도 끝났던데 계약 소식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테나솔간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상한 대로 좀 장기전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뭐 선수든 구단이든 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거의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1월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봐서. 이게 예. 사실 좋은 상황에서 FA 계약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으면 너무나도 또 좋았을 텐데 그럼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도 선수 본인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정찬우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한현희 선수 혹은 이제 권희동 선수, 이명기 선수 아직까지 또 계약 못한 선수들도 남아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아예 또 다들 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선수들이 아예 무슨 아무런 어떤 협상이나 콜이나 이런 게 없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다 물밑에서는 뭐 숱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있기는 근데 하다. 이제 얼마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세하게 착착착 진행되느냐 그 한 단계를 넘어서 파파박 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FA는요. 네. 지금 사인인 트레이드 얘기는 없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맨 처음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키움 입장에서는 사인인 트레이드 우리가 왜 주느냐 약간 그죠. 이런 입장이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인앤트레이드 얘기는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사인앤트레이드는 FA 그 외부 FA 영입에 국한닿지 않는 그 숫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난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나 뭐 그다음에 뭐 사실 뭐 롯데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2명을 영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그런 팀들도 사인앤트레이드로는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단들한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물밑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지는 않죠. 모든 구단들의 수장들이. 근데 하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얘기는 많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는 FA 영입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네,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양호님.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슬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게 논란이 되느냐, 혹은 이게 언론에서 또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 얘기가 있다라는 거는 또 저희가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 제가 하자고 제작진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게 왜냐면 여러분 저는 주건 선수랑도 그렇게 뭐 친분이 엄청 친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또 알긴 아는 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선수가 17년에 나갔을 때 이 선수 여러분 95년생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1995년생이란 나이가요.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가요? 생각보다 이제는 뭐 나이가 뭐 20 8 정도 되나요? 근데 그쵸. 그래도 아직 저보다 20대고 39이네. 29이네요. 29.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려요. 근데 그런가요? 예. 좋네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이런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제 SNS라든지 이런 채널을 다 주건 선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그런 거 했을 때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음.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람직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주건 선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예, 세라피모님이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정말 언론들은 왜 쓰잘데기 없는 이 주제를 도화선으로 만든 건지 문제다, 모르겠다. 정말. 예. 중국 주원이 중국 국대로 뛰는 게 구경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음. 대체 왜 언론들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주제? 왜 이렇게 바다다 잘 쓰는 거야? 정말 진짜. 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실 뭐 저희가 뒤에 지금 뭐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커뮤니티에 또 요런 글들이 또 올라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어그로성 글들도 또 많고 또 이제 그렇죠. 댓글 수집하려는 용도들도 많고 네. 알겠는데 이 일부 네티즌들의 또 혐오성 비난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 주건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017년에도 팬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 악성 댓글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강철 감독님과 나도현 단장님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분들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WBC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7년 대회에도 주건 선수는 이제 중국 국가대표팀으로 또 출전을 해서 어쨌든 아니 KBO 리그에서 뛰는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가 또 드물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들보 역할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본선 1라운드에서 이 B조에 같이 속해 있거든요. 네. 중국과 우리나라가 맞붙는데 그 경기는 뛰지 않을 생각이다. 이유는 이강철 감독님과 동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건 선수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건 선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예. 이 선수의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국제 대회 혹은 이제 이 WBC가 왜 열리는 대회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개최가 되는 이 대회이기 만큼 주건 선수가 중국 국가대표팀으로 출전을 해서 중국의 KBO에서 또 뛰는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또 환기시키는 네. 그런 계기가 또 되지 네,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주건 선수가 17년에 뛰었을 때도 굉장히 그때 여러분 뭐 우리나라 그때 17년 WBC 솔직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흥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땐 더 어린 선수였거든요. 그쵸. 17년도에. 지금 몇 년 전입니까? 6년 벌써 전이니까. 6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좀 개인적으로 이겨낸 것도 뭐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게다가 그땐 또 네이버에 댓글이 아직 열려 있을 때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나간다는 건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그때 상황을 보고 주건 선수 입장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알고서 나간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거에 있어서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건 선수가 나가는 걸 응원한다는 게 우리 모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지만 그렇죠. 이거를 또 직접 겪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비정상적인 반응을 겪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선택을 했다는 건 전 주건 선수를 좀 응원하고 싶고 네. 솔직히 이번 대표팀 나가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좀 주건 선수한테 저는 하나 불만인 건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경기에 자기가 뛰지 않겠다고 이제 중국 협회에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왜 안 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 던져야죠. 우리나라 할 때. 아니 우리 그거 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모든 야구 팬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고 잘 던져서 해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그렇게 몰상식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 야구 팬 중에 없습니다. 진짜로. 여기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양반들이나 그러지.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예. 그런 목소리가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건 그러니까요. 선수도 살짝 예, 의식을 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주건 선수가 이렇게 WBC에 출전하는 거 전혀부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도 이제 한국계 메이저리거 이제 토미 에드먼 선수가 또 합류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것과 대체 뭐가 다르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또 이제 미국인이고 또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국적을 우리나라로 또 선택을 해서 대표팀에 나오게 된 건데 주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는 이제 중국인이고 또 네. 어머니가 이제 또 중국 동포이기 네,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 국적 또 이중국적 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귀화를 네, 선택을 네. 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제 중국 대표팀으로 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쵸. 이규성님 한국에서 뽑을 것도 아니면서 국제대회 경험도 선수 개인에게는 엄청난 경험인데 나라도 갈 것 같다. 그럼요. 이런 의견 해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그리고 이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 또 이제 노하우를 또 전수해줄 수 그럼요. 있다는 면에서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냉정하게 현재 실력이 한국 국가대표 승선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황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에는 또 다른 나라 국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어떤 또 문제가 주건 되느냐. 선수는 애초에 예전 그 작년에 발표한 관심 명단 50인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국 대표팀에 못 뽑힐 거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국제대회 경험 쌓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욕먹을 일은 아닐 듯합니다. 이우선님께서도 또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미진님 비판이어야 되는데 비난 댓글이 또 문제죠. 맞아, 이렇게 맞아, 또 맞아. 짚어주셨고요. 진짜 저 커뮤니티 댓글 놀리면 토미 에드먼은 왜 우리나라 국대로 오냐? 토미 에드먼도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뛰면 욕먹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또 세라피모님께서 또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건 선수가 이제는 이제 B조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호주, 중국 그리고 이제 체코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5팀 중에 2위를 해야지만 이제 2라운드로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일본 말고 일본은 뭐 정말 뭐 보니까 뭐 다리비슈 선수도 있고 오타니 선수도 무시무시합니다. 있고 좀 메이저 리거들도 정말 많이 또 출전을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국 내 이 NPB에서 뛰는 선수들도 워낙 또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전은 좀 차치를 하더라도 일단 호주전을 반드시 또 승리로 걷어가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제 의지가 또 네. 대표팀 사이에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또 지금 또 이강철 감독이 나가 있고 음. 전력 분석을 하기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주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진짜 뭐 일본은 물론 강팀이고 모두가 알지만 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상대인데 그렇죠. 어쨌든 일본이랑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상대를 하려면 다른 팀들 상대로 우리가 좀 좋은 성적을 올려서 좀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교두보를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다들 잘못 알고 있는데요. 2017년 WBC 나간 이후 그 시즌 부전했다. 이거는 근데 박진규님이 또 KT 팬이시라면 요거는 근데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실 수는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제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WBC 사실 이게 3월 초에 열리는 맞아요.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몸을 평소보다 2년 뭐 예년 시즌보다 한 달은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즌 도중에 또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부상의 위험도도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에이, 굳이 또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KT 팬의 입장에서 충분히 박진규님처럼 생각할 수는 있죠. 네네. 뭐 그렇네요. 네. 또 미국 국대로 갔으면 별 얘기 없었겠죠. 중국 대표팀으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의 또 이 타겟이 또 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때 저도 이제 고교하고 취재하고 이러는데 지금 주건 선수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앞에서 이거를 이제 뚫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근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귀화해가지고 좀 뛰고 있는 어린 선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하. 프로에 온 선수들도 주건 선수 말고도 또 있고요. 유소년 선수들 중에도. 예.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때 고교 야구 취재 가거나 이러면 너무 그 고교 그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그 우리가 그 중국 분들을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속된 표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부른다거나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야 진짜 가정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나가면은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쵸. 이게 인터넷상에서나 혹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를 또 발언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사람 면전에서 또 그러는 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거에 말씀을 대한 주셨습니다. 인식이나 의식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많이 더 변해야 된다. 이미 많이 변하고 우리 다 정상적인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분들. 네. 근데 이런 분들만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라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톨미님, 이강철 감독이 보직 파괴를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또 궁금하네요. 이런 얘기 주셨어요. 이제 김광현 선수랑 양현종 선수를 가운데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 선수들이 또 베테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선발 투수로는 좀 젊은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을 일단은 내세워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또 일단 처음에 스타트는 조금 그래도 선발 경험이 있는데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 또 출발 굉장히 그 루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광현, 양현종 선수는 또 그런 거를 또 어쨌든 안고서라도 뒤에서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이고
또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는 또 투구수 제한이라는 또 변수가 있어요. WBC 또 그런 걸 감안하면 중간 선발 요 그 간격에서 어떻게 그 태구수 안에서 얼마나 잘 공을 던져주느냐 막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투수 운영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혹은 이제 준결승전까지도 또 노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투구수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네.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WBC는 국가대항전도 아닌데 왜 국가대항전처럼 하나요? 따라서 국가명 대신 다른 걸로 했으면 합니다. 한국은 독도팀, 일본은 후지산팀, 미국은 로키산맥팀 등으로 크크크 깽깽이 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국가대항전의 예. 성격을 또 쥐고 있는 게 아무래도 또 응원받기도 좋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 대회나 2009년 대회 이럴 때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또 출전을 조금 하지 않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잖아요. 네, 좀 네, 이제 네. 그냥 대충 몸 네. 나가서 몸도 안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뛰다가 가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대표팀이 2006년에 미국 대표팀에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2013년 대회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네, 합니다. 네. 이 선수들 특히 이제 남미 선수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우승하는 걸 보고 미국 대표팀도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서 그럼요. 나가자. 네, 그래서 이제 네. 2017년에 미국 대표팀이 또 우승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로 이번에 에드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또 나오게 된 그 큰 계기가 팀 내 이제 베테랑 선수 중에 골드슈미트, 네, 아레나도 요 두 맞아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두 선수들이 야 나갈 수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 나가 보니까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에드먼 선수가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또 출전할 수 있었던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에드먼 선수도 훨씬 좋죠. 야구의 세계화라는 입장에서 주건 선수도 뭐가 다르겠어요. 주건 네. 선수도 어쨌든 에드먼 선수도 미국 대표팀으로는 좀 출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을 또 출전한 거. 주건 선수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출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중국 대표팀을 출전한 거. 그럼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디, 아레나도, 눕바, 에드먼 이게 세인트루이스에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그 웨인라이트 선수도 저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베테랑 선수들이 출전을 좀 권장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팀에서도 또 어떻게 할 수 그죠, 없죠. 맞아요. 분위기가 이미 뭐 메이저리그에서 또 약간 사무국도 어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그쵸. 구단들도 어머? 약간 다들 이러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전 세계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다문화에 대한 좀 폭넓은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라피모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건 선수가 이번에 잘 던지고요. 네, 계속 여기서 아까 그 KT 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불안감도 있잖아요. 성적, 네네네. 시즌 성적. 꾸준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가 이번에 5회 WBC지 않습니까? 그렇죠. 6회 WBC 땐 우리나라 대표팀에 승선하는 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 진짜로. 주건 예, 선수가 예, 예, 아,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95년생이면 이제 29이니까 다음 대회가 또 3년 뒤에 열린다고 그렇죠. 하면은 이제 32. 아직까지 또 짱짱할 나이거든요. 진짜. 네. 살짝 정정할게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다. 아, 정말 어린 아까는 나이는 모르네요.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다. 저랑 그렇게 보면 이제 주건 선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아까 좋아했었던 이유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도 어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권 선수 미안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3년이라. 알겠습니다. WBC가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돈은 신경 안 쓰더라도 출전 시 주는 돈이랑 복지가 또 그렇게 좋다던데 이규성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 스폰서가 또 많이 붙는 대회이다 보니까 그래요.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서 맞아요. 이 선수들이 얼만큼 몇 경기에 출전하느냐 혹은 이제 몇 이닝을 소화하느냐 투구수 몇 개를 소화하느냐에도 이게 다 조항이 걸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번 프리미어 1, 2 대회 때 오타니 선수가 잘 던지다가 일찍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전에 이미 몇 이닝만 던지기로 이 교감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찍 내려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타니 우리나라가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도 사실 이제 스폰서 계약 그럼요. 혹은 이제 출전 계약 이런 것 덕분에 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또 젊은 선수들이 선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성장도 되고 이 국제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요번에 뭐 아직도 양현종, 김광현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승선을 했더라고요. 특히 투수 그럼요.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뭐 선발로 지금 뛸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이 웬만하면 뭐 정말 최상상급의 선수들은 다 들어갔다. 뭐 소영준,
원태인 뭐 이렇게 각 팀에서 핵심 선발 어린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WBC에서 좀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레베님 뭐야 토론이 아니라 그냥 주원 욕하지 말라고 하는 방송이네요. 그래 대한민국 국적으로 타국과 국대 뛰는 게 뭔 상관이야. 야구는 선수가 부족해서 해도 돼. 저희가 맨 처음 문장만 보고 약간 꼬아 들어가시는 건가 얘기를 했는데 레베님께서도 또 이런 의견 또 내주신 것 같습니다. 셋업 정우영 마무리 고우석까지는 또 확정이지 않을까요?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때 관심 명단 미리 발표한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했으니까 또 알았겠죠. 아라와라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기한 게 선수들이 출전 선언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또 예비 명단 하고 또 이제 최종 명단 발표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어쨌든 협회라든지 기술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일방 통행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좀 대회 흥행을 위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 세레머니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어땠을까 맞아. 하는 마음도 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너무 이번에 막 다 이렇게 한 번에 차다닥 하니까 사실 일본 그 매체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이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나라 대표팀 발표하는 거. 근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또 대표팀을 막 우리나라처럼 막 이 선수 몇 명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누가 나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종합이 된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번에 좀 발표가 늦어진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견제를 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 나온다. 그랬을 때 또 한 번 이슈됐고 스즈키 세이야 고민 중이다. 그러다가 나간다 하니까 또 이슈됐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요시다 선수 요번에 또 보스턴이랑 계약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선수도 또 나온다. 게다가 요번에 1차 명단을 또 미리 발표한 게 거기도 12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30명 명단 중에서 또 절반도 발표를 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좀 화제를 몰고 가는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오히려 팡 터트리는 건 우리나라의 방식이 더 좋은 것 같다. WBC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선언하면 그렇게 또 좋게는 바라보지 않을 듯 정승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야 너 뽑아준대?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니? 뭐니 약간 너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에 일괄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두 번째 주제 또 연봉 협상과 또 이제 주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저희 브런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또 많이 채팅창에 최고입니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가 덕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이 힘입어서 또 벗삼아서 또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또 목요일에도 저희가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도 저희가 방송하니까 오전 10시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또 잊지 마시고 오전 10시에 또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